연방법원이 뉴저지의 파산 전문 최재호 변호사가 팬데믹 기간 동안 부정수급한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 대출금 및 관련 자산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 참가를 이유로 추방 위기에 몰린 컬럼비아대 한인 재학생 정윤서 씨에 대한 부금 금지 임시명령이 연장됐습니다. 뉴욕시가 소규모 사업자들의 사업 운영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자금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아스토리아 지역의 여름을 알리는 대표 행사 아스토리아 파크 카니발이 6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열립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연방법원이 뉴저지의 파산 전문 최재호 변호사가 팬데믹 기간 동안 부정수급한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 대출금 및 관련 자산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저지 연방검찰은 28일 최재호 씨가 소유했던 700만 달러의 현금과 부정수급한 돈으로 매입한 시가 200만 달러 상당의 주택에 대해 자산 몰수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파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최 씨는 지난 2020년 900만 달러 PPP 사기 혐의로 체포된 후 보석금을 내고 가택 구금 상태로 있던 중 2022년 갑작스레 사망했습니다. 알리나 하바 뉴저지 연방검찰 검사장은 최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PPP 프로그램을 통해 총 897만 1,457달러를 부정수급했다며 최 씨는 이 돈을 가족 명의로 개설된 여러 계좌에 분산해서 넣은 후 자금을 세탁했고 이 돈을 부동산 매입 등 사적인 곳에 사용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소장에 따르면 최 씨는 PPP 대출금을 아내 남모 씨 명의의 계좌 등으로 옮겼습니다. 소장에는 아내 남모 씨가 남편이 자신의 계좌를 사용한 사실을 몰랐으며 PPP 부정수급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범죄 수익 몰수에 나서자 최 씨 아내는 갑자기 입장을 돌변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하며 연방검찰에 압류한 자산을 즉각 반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PPP 사기 수사는 연방검찰을 비롯한 국세청, 사회보장국, 연방오정국 수사부 등이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 참가를 이유로 추방 위기에 몰린 컬럼비아대 한인 재학생 정윤서 씨에 대한 부금 금지 임시명령이 연장됐습니다.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은 29일 정 씨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정 씨 측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시도가 부당하다며 지난 3월 재판부가 내린 구금 금지 임시명령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측은 법원 관할권 등을 이유로 정 씨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양측 입장을 청취한 나오미 부우발트 판사는 다음 심리를 오는 6월 5일 오후 1시 45분에 열기로 하고 추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 씨에 대한 구금 금지 임시명령을 연장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영주권자인 정 씨는 컬럼비아대 3학년생으로 지난 3월 캠퍼스 내에서 펼쳐진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추방 위기에 몰렸습니다. 뉴욕시가 소규모 사업자들의 사업 운영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자금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29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강화 계획을 발표하며 뉴요커들이 더 쉽게 창업하고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레스토랑 위생점검 제도 개편과 업주들을 위한 신규 대출 프로그램 도입이 포함됩니다. 오선시 보건국은 레스토랑 위생검사 제도를 개편해 검사 전 사전 안내 이메일을 2차례 보내고 자가점검용 체크리스트와 위생교육 자료를 제공하며 별도의 팀을 꾸려 1:1 사전 컨설팅도 진행합니다. 또 금융 지원도 확대하기 위해 최초의 수익 기반 대출 프로그램인 뉴욕시 미래 펀드를 출시합니다.
이는 고정 상환이 아닌 월별 수익의 일정 비율로 상환액이 결정되며 최대 50만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시정부와 소상공인 간 소통도 강화됩니다. 주요 규제기관들은 올해 가을부터 매년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새로운 법과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에 나설 계획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소기업이 뉴욕 경제의 핵심이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스토리아 지역의 여름을 알리는 대표 행사, 아스토리아 파크 카니발이 6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열립니다. 아스토리아 파크 카니발은 호이트 에비뉴 노스와 19번가 코너에 위치한 아스토리아 파크에서 열리며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된 놀이기구와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게임과 음식 등 다양한 즐길 거리들로 가득 찬 팝업 놀이공원으로 변신할 예정입니다. 드림랜드 어뮤즈먼트가 주최하는 이번 카니발은 입장료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으며 놀이기구 이용을 위한 티켓은 현장에서 판매됩니다. 티켓은 한 장에 1.5달러, 20장에 32달러, 50장 패키지는 62달러이며 50장 패키지에는 무료 탑승 1회가 포함됩니다. 올해 카니발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제우스와 플래시 댄스 놀이기구를 처음 선보이며 더욱 짜릿한 재미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운영 시간은 4일과 5일 평일은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6일 금요일은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 주말인 7일 토요일은 낮 12시부터 자정까지, 마지막 날인 8일 일요일은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됩니다. 행사장 주변 주차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 방문객들은 대중교통 이용과 이른 방문이 권장되며 만 17세 이하의 관람객은 반드시 성인 동반이 요구됩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발생한 한인 일가족 살해 사건에 한인 피의자 유광경 씨가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지역 매체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유 씨가 파라마타 지방법원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세 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2월 시드니에 위치한 태권도장에서 7세 남아와 41세 모친을 목 졸라 살해하고 피해자 자택으로 찾아가 부친까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유 씨는 사건 당일 조민경 씨를 먼저 태권도장 창고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했으며 수업 종료 후 같은 장소에서 벤자민 군도 같은 방식으로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유 씨는 피해자 소유의 BMW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 자택으로 이동해 남편 조현수 씨를 흉기와 가위 등으로 수차례 찔렀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유 씨는 명품, 사회적 지위, 부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여왔습니다. 유 씨는 지인들에게 억만장자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거나 재직 중인 학교에서 피해자 차량과 동일한 브랜드인 BMW를 선물 받을 예정이라는 등의 허위 주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회계연도에 연방국세청이 거둔 세금이 사상 최초로 5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국세청은 29일 2024회계연도의 기록을 모은 데이터북을 발간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국세청이 거둔 세금은 총 5조 1천억 달러로 전년도보다 9%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총 2억 6,600만 건의 세금 보고서와 기타 서류를 처리했으며 총 5,530억 달러 규모의 환급금을 개인과 기업 납세자에게 지급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징수 부문에서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미납세금 776억 달러를 회수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3.6%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 분할 납부 계약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160억 달러로 12% 이상 증가했습니다. 주한미군 4,500명 감축 검토 보도로 큰 논란이 있는 가운데 AP통신도 미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주한미군 감축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보도. 이제 주한미군 철수가 한국에는 발등에 불이 됐습니다. AP통신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수행해서 싱가포르 아시안 안보대회에 참석한 고위 국방당국자 2명의 말을 인용, 아시안 지역에서 중국을 가장 잘 견제하기 위한 주둔군 규모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중 한 명은 주한미군의 숫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병력 배치 규모는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중국을 억제하는 데에 최적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는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북한에 대한 한국 방어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국을 억제하는 전력이라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 방어가 이선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일부 당국자는 연합뉴스 질의에 대해 중국에 대한 억제력이 미국의 우선순위이며 만약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태세를 조정한다면 한국 정부와 사전에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혀 한국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감축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제이비 어브런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미국군 태평양 지상군 심포지움에서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작은 부분으로서 보다 큰 영내작전과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2일 국방부가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28,500명의 미군 중 4,500명을 괌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처음으로 구체적인 감축 숫자가 언급됐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한미군 주둔 규모인 28,500명은 연방의회가 의결해서 확정한 병력 규모이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방의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의회 내에서 한국 입장을 지지해줄 의원들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부과 무효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자 하루 만에 연방항소법원이 항소심 판결 때까지 1심 판결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29일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지난 28일 트럼프의 관세부과 행정명령에 무효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판결 집행을 일시 정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항소법원이 1심 판결 단 하루 만에 트럼프 행정부의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기존 관세부과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은 물론 행정명령을 통한 새 관세부과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연방법원의 상반된 결정으로 적법성 논란과 불확실성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심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던 관세 행정명령은 불법 이민 및 펜타닐 유입 등을 국가 안보 문제로 간주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관세와 무역 적자를 국가 안보 문제로 간주해 부과한 상호 관세 등이 해당되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한 알루미늄,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는 무관합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제정된 지 50년이 지났지만 어떤 대통령도 이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고 관세 결정권은 연방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은 그 같은 권한이 없다며 관세 행정명령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1심 법원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를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판결 효력을 2주 뒤부터 발효된다는 단서를 달아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관세 명령이 무효가 되지 않았고 하루 뒤에 항소법원이 판결 때까지 집행정지 명령을 내림으로써 현실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1심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판부의 견해나 가처분 인용 이유 등을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연방행정의 연속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국제통상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관세 부과가 무효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계없이 세계 각국과의 관세 협상을 예정대로 몰아붙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케빈 애식 국가경제위원장은 어제 폭스 비즈니스 뉴스에 출연, 우선 우리는 항소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며 우리는 항소심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강하게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식 국가경제위원장은 마치 활동가를 연상시키게 하는 판사들이 매우 중요한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를 지연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미국의 펜타닐 위기가 긴급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역 관련 법은 매우 복잡하다. 무역 분야 업무의 담당 부서는 무역대표부이며 무역대표부가 심사숙고해서 매우 정확하게 국가비상경제권한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식 위원장은 무효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 차질을 주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00% 진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특히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을 준비가 된 협상이 3개가 있다. 많은 협상이 타결 단계에 있고 이 3개는 사실상 협상이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는 과거 정부에서 택했던 방법을 통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관세를 부과하는 다른 방법 3-4개가 있다. 하지만 이는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또 판결이 잘못됐으므로 반드시 번복될 것이라며 불확실성 제거의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이 1심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은 항소법원은 물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릴 때까지 협상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자신이 탐탁치 않게 여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만나 면전에서 금리 인하를 요구했고, 파월 의장은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단칼에 잘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백악관으로 불러 인플레이션과 고용, 성장 등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파월 의장에게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는 것은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는 것은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미국을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날선 발언을 퍼부었습니다. 반면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에 대한 전망 등은 일체 언급하지 않은 채 정책의 방향은 경제정보와 그것이 향후 경기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자신과 연준 동료들이 연방법에 따라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최대한의 고용과 물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통화 정책을 펼칠 것이며, 특히 정치적 고려 없이 순전히 경제 지표만을 분석해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는 결정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언급한 것으로, 앞으로도 오로지 데이터에 의해 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못 박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은 물론 1월 취임 이후 파월 의장 파면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했으나, 연준은 트럼프 취임 이후 3번 연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갈등이 고조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파면까지 고려하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이를 보류했지만, 미스터 투레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등으로 파월을 칭하면서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지난 2018년 연준 의장에 임명됐으며 내년 5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좌충우돌식 관세 정책으로 물가가 치솟기 시작하면서 미국인들이 길게 줄을 서더라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코스트코 등 창고형 할인 매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인플레이션에 지친 미국인들이 휴지와 저렴한 보르도 와인을 사기 위해 줄을 선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창고형 할인 매장의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코스트코는 지난 2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3개월간 매출이 632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늘어났으며, 이는 시장조사업체 LSEG의 예상치 631억 9천만 달러를 소폭 앞서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 기간 중 오프라인 매장 매출은 7.9% 늘어났고 온라인 매출은 16% 증가, 코스트코가 온라인에서도 인기를 누리고 있음이 입증됐습니다. 코스트코의 주당 순이익도 4.28달러로 전년 동기 3.78달러보다 18% 정도 상승했습니다. 또 다른 창고형 할인점인 샘스클럽의 1분기 매출은 6.7% 증가, 모 회사인 월마트 매출을 앞질렀고 BJ 도매클럽도 1분기 매출이 3.8%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들 창고형 할인점은 연회비를 10% 이상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계속 늘고 있으며, 창고형 할인 매장은 보통 도시 외곽에 위치해 소비자들의 주거지에서 멀고 엄청난 인파로 계산을 하려면 오랫동안 줄을 서야 함에도 쇼핑객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호황으로 코스트코는 올해 15개 매장을 새로 오픈하며 BJ 도매클럽도 향후 2년간 최소 25개에서 30개, 샘스클럽도 올해 15개를 늘리기로 한 반면, 오프라인 매장의 대명사인 메이시스 백화점은 오히려 매출 하락과 함께 점포 수를 더욱 줄이고 있습니다. 민간 경제단체 컨퍼런스 보드의 최고 경영자 신뢰지수가 50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으며, 최고 경영자 10명 중 8명은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뒤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비즈니스 카운슬과 공동으로 최고 경영자 1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1%가 12개월에서 18개월 내에 짧고 가벼운 경기 침체를 예상했고, 12%는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조사 때 12개월에서 18개월 내 경기 침체 확률이 30%를 기록했음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83%로 거의 3배 가까이 폭증한 것입니다. 특히 이는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있었던 2023년 3분기 84%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 최고 경영자 신뢰지수는 이번 조사에서 34를 기록했으며, 이는 2022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고 직전 분기 대비 하락폭이 26포인트로
이 같은 낙폭은 1976년 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대 낙폭에 해당합니다. 최고 경영자들은 6개월 전보다 현재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는 답변이 무려 82%에 달했고, 이는 지난 1분기 조사 때 11%였음을 감안하면 무려 8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경제 상황이 나아졌다는 응답은 1분기 44%에 달했지만 이번에는 2%에 그쳤습니다. 또 6개월 뒤 경제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는 답변은 1분기 15%에서 2분기 64%로 4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22일 플러싱에서 정기 모임을 가지고 김민선 34대 35대 뉴욕 한인회 전 회장을 만장일치로 새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건으로 전주보다 1만 4천 건 증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 경제가 일시적인 수입 급증 여파로 역성장했지만 1분기 국내 총생산 증감률이 마이너스 0.2%로 집계되며 역성장 폭은 당초 예상보다 작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지난 4월에 채택한 내년도 렌트 예비 인상안에 대한 재표결을 통해 최저치 인상률을 4.75%에서 3.7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유리하도록 인터뷰 내용을 편집했다며 제소한 CBS 뉴스 측으로부터 제안받은 1,500만 달러 합의금을 거절하고 2,500만 달러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질환 101회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보건당국이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포드가 후방 카메라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추돌 사고 위험으로 약 110만 대에 달하는 SUV와 트럭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민속축제로 꼽히는 독일 옥토버페스트에서 올해 맥주값이 1리터 한 잔에 약 15유로로 책정되며 전년 대비 평균 3.5% 상승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0도, 최저 기온은 5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27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20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5월 30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